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SC에서 물리학과 고급 수학을 맡고 있는 김원석 선생입니다. 2020년 상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들도 정상적인 수업이 안 이루어진 학교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배웠어야 될 그런 진도를 다 못 나간 채로 학기가 끝나고 온라인으로 전환한 이런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하듯이 2020년 상반기 5월 달에 AP 같은 경우에는 예년이랑 확 다른 그런 줄어든 그런 시험 범위로 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음 학기 이제 9월달 학기에 그 학생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것들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맨날 그랬지만 여름에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가 되니까 잘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뭐 여러 가지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이런 식으로 동영상으로 그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피직스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피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질문이 많이 있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은 그 종류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뭐 SAT 서브젝트 하나 그리고 AP 과목 하나 이렇게 있는 과목에 비해서 피직스 같은 경우에는 갈 수 있는 어떤 새끼리 많아요. 브랜치들이 많습니다. 엘지브라에 관련된 그런 피직스 1, 2 이렇게 AP 피직스 1, 2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캘큘러스를 할 수 있는 캘큘러스를 베이스로 한 그런 피직스 C가 또 있고, 그 C에서도 또 미케닉스 따로 EM 따로 이렇게 있으니까 AP 과목이 4개나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등학교 내내 물리만 알고만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과목을 언제 듣고 어떤 걸 스킵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학생들의 사정에 따라 질문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 프레임워크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학생들이 어릴 때 뭐 7학년, 8학년 이럴 때는 이제 인테그레이티드 사이언스 이래가지고 뭐 물리라든가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또는 심지어 지구과학 같은 것까지 한꺼번에 배우는 그런 과목들이 있죠. 그 다음에 물리를 처음 시작할 때 학교에 따라서는 컨셉츄얼 피직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피직스는 이제 수식이 많이 들어가고 수학 같은 그런 과목인데 그런 것들 상당히 제외하고 주로 퀄리테이티브한 그런 내용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과목들을 배우는 학교도 있습니다. 레귤러 아널리스 피직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학부모님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그런 물리 과목들이고요. 자, 거기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AP를 초이스하는 이런 순간이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P6, 엘지브라 1, 2 이런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AP6C, 미케닉스, 그 다음에 E&M 이렇게 있는데 하이라키를 따지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고급 과목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근데 요거 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 레귤러 안을 사다가 예를 들면 이공계라든가 이쪽으로 진학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보통 AP6C를 강력하게 추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간에 얘는 어차피 AP를 할 거면 중간에 이거는 건너뛰고 그냥 바로 이걸 가자. 그리고 또 애가 학습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AP6 1하고 2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굉장히 서술형이 많이 나옵니다. 서술형이랑 이것도 뭐 서술형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수식 전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베이스로 깔려 있는 그런 서술형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뜬구름 잡는 것 같긴 한데 뭐 실험 디자인이라든가 뭘 해석해라, justify your answer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험 경험이 별로 없는 상당 부분 없죠. 뭐 학생들이 뭐 실험 많이 하는 학교도 있지만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험을 글로 배우는 그런 학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불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성적도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걸 좀 약간 어차피 뭐 여기까지 할 건데 그렇다면은 그걸 건너뛰고 그냥 이로 바로 가는 학생도 있고요. 나는 문과적인 성향이고 피직스를 하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고급은 필요 없다. 그러면은 이쪽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가장 많이 학생들이 택하는 과목이 AP 피직스, 엘지브라 베이스드 1, 2 이렇게 되는 그 중에 1, 이 과목을 제일 많이 택하게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레귤러 피직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와서 1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미케닉스로 가는 이러한 길을 택하는 그런 학생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물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서브젝트 같은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SAT 서브젝트. 언제 봐야 되느냐? 그 내용상으로는 레귤러 피직스나 또는 아날리스 피직스 공부를 하게 되면 충분히 SAT 서브젝트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은 돼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자, 그런데 학교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미국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거기다 맞춰가지고 말씀드린다면은 미국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에 따라서 그 택하는 토픽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피직스 책을 찾을 때 거기 나와 있는 컨텐츠를 보면 쭉 나와 있는 그것들을 다 해야 이제 서브젝트 준비가 될 텐데 그 중에서 일부만 하고 중간에 하다 말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는 학생들마다 어떤 토픽을 공부했느냐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레귤러 피직스만 하고 아날리시스 피직스만 하고 그리고 끝낼 거면은 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AP를 할 거면 그럼 어차피 이래대 상위 개념들을 계속 공부할 거니까 ATS 서브젝트는 뭐 일찍 끝나면 뭐 기분이야 좋겠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대학교 원서 내기 전까지만 끝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차피 이거 할 거면 조금 미뤘다가 요거 같이 하고 그다음에 뭐 5월 달에 AP 보고 그다음에 5월 달 또는 6월 달에 SAT 서브젝트까지 같이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은 노력을 좀 덜 들이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도 합니다. 자, AP6 1이나 2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부모님들도 예전에 물리 공부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그리고 이번 애가 우리는 둘째 애다. 그러니까 첫째 애는 예전에 물리가 이랬는데 둘째 애는 물리가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활용을 할까 해가지고 예전 거를 좀 비교를 해놔봤어요. 2015년 전에는 AP6 B라는 게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C 있었죠. 그래서 B도 있고 C도 있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뭐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은 B는 캘큘러스를 안 쓰고 C는 캘큘러스를 쓰고 이런 차이점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좀 약간 트래디셔널한 그런 컨셉이었었어요. 피직스 B가. 근데 그거를 1년 과정에 좀 배웠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AP6 1 1년, 그 다음에 AP6 2 1년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용도 좀 약간 많아지고 그 다음에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학 1학년 때는 1하고 2학년 때는 2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직스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다른 과목들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취사 선택해야 되는 이런 걸로 몰리게 되긴 했어요. 그 개념적인 그런 순으로서는 AP6 B에서 배웠던 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거의 빠지는 거 없고 그리고 더 뭐 거의 새로 들어가는 거 없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단지 이제 그거를 해석하는 거, 학생들에게 프레젠테이션하는 방법 그리고 학생들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테스트 포맷은 옛날에 그냥 MCQ 그다음에 FRQ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거 70문제, FRQ 6문제 이렇게 돼 있던 게 MCQ 문제는 확 줄었습니다. 줄었다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비해서 좀 길어졌어요. 내용이 좀 말이 길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시간이 한참 지나갑니다. 그만큼 이제 서술형에 가깝게 됐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FRQ 같은 경우에는 한 5문제, 4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1이라는 건 AP6 1, 요거는 AP6 2 얘기하는 거예요. 25분짜리, 13분짜리 그게 써 있습니다. 이 문제는 25분짜리다, 13분짜리다. 물론 그 안에만 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냥 기준을 주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뭐 실험 디자인이라든가 결과 해석이라든가 뭐 또는 모델링 또는 오차 분석 같은 것들이 이런 문제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IB를 하는 그 익숙하신 분이라면은 IB, HL이랑 AP6 1, 2를 다 합하면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물론 IB가 요게 옵션도 있고 하기 때문에 IB 쪽이 좀 내용이 조금 많긴 해요. 근데 거의 뭐 비슷한 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뭐 준비만 돼 있다면은 AP6 1이든 2든 간에 하나씩 봐야 되는 건 아니고 뭐 따로 봐도 되고 동시에 봐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피직스 C는 캘큘러스 베이스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스트레이트포워드하죠. 그래서 그 대학교 가면 배우게 되는 그런 일반 물리랑 이제 비슷한 수준이고 그 다음에 테스트 포맷은 미케닉스 따로, ENM 따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 물론 다 할 수도 있고 하나하나에 90분, 90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분, 45분 MCQ, FRQ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캘큘러스, 이름도 써 있지만 캘큘러스를 사용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캘큘러스를 꼭 끝내야 이걸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같이 해도 되고 그리고 하나도 안 했다 그러더라도 뭐 수학 뭐 프리캘 정도까지만 확실하게 했었으면은 처음에 수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캘큘러스는 가르쳐 가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캘큘러스 교과서를 보면은 뭐 어려운 이상한 내용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가장 간단한 펑션의 적분, 가장 간단한 펑션의 미분 요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같이 그냥 공부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트레디셔널하다 이런 얘기는 했었고 그다음에 뭐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하는 거를 많이들 권하게 됩니다. 뭐 입학 할 때 원서 낼 때도 그것이 좀 더 유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학교 가가지고 당장 듣는 과목인데 다른 학생들 다 들었는데 나만 안 듣고 들어왔다 이런 약간 불리한 입장에 빠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추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가끔 가다가 이제 학생이 뭐 물리 쪽으로 관심이 많고 그래가지고 올림피아드라든가 이런 거로 나가고 싶다 이런 문의를 많이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US 올림피아드
물리 같은 경우에 물리 경시대회죠. 이것 같은 경우에 1차 시험이 보통 매년 한 1월 달, 1월 말 정도에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2달쯤 있다가 2차 시험이 있고 1차 시험은 미케닉스만 봐요. 이 미케닉스만 보는 거 2차 시험은 이것저것 다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다 들어가고 뭐 연력학이라든가 광학 옵틱스, 뭐 상대성 이론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1차 시험은 원칙적으로는 레귤러 피직스나 아니면은 아날리시스 피직스만 보는 학생들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A 피직스, C 미케닉스 수준은 그래야 좀 더 안전하게 그 커트라인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좀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그거 쪽을 생각하시는 학생들은 이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토픽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쭉 써놓은 거, 이것들이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접하게 되는 그 필요한 토픽들인데, 이 중에서 미케닉스, 뭐 제일 큰 분야죠. 역학, 무슨 뭐 힘과 운동 이런 거 나오는 거. 그런 거 하고, 미케니컬 웨이브의 일반 가장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일렉트릭 서킷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그것이 AFPX 1의 범위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플루이드라든가 아니면 연력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복잡한 광학 옵틱스, 그 다음에 전자기. 제일 큰 분야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모던 피직스, 아토믹 피직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뭐 원자 구조라든가 그러니까 케미스트리랑 좀 많이 겹치기도 합니다. 원자나 분자 구조, 그다음에 그런 것들의 이제 발전사라든가 또는 양자역학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여기 들어가고요. 이것들 뭉뚱그려가지고 APX 2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미케닉스만 하는 게 피직스 C의 미케닉스고, 그 다음에 요거 ENM만 하는 게 이제 피직스 C의 ENM이 되겠어요. 물론 캘큘러스 베이스드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합하고 이렇게 다 합하고 플루이드만 빼면 그럼 뭐가 되냐면은 SAT2 서브젝트의 범위가 돼요. 범위는 제일 많죠. 범위는 제일 많은데 쉽긴 제일 쉬워요. 근데 이제 그 대신 뭐 잡다하게 뭐가 많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빠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공부를 따로 해가지고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뭐 사람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직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브랜치가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또 학생들마다 배운 부분이 달라요. 난 똑같이 레귤러 피직스를 했다, 똑같이 뭐 아날리시스 피직스를 했다 하더라도 나는 이거 배웠는데 다른 학생들은 안 배웠고 선생님 따라서 워낙 뭐 가르치는 토픽들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전부 이제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정밀하게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제 과목을 정하긴 해야겠는데 일반적으로는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 그다음에 9학년 10학년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이제 교과 피직스를 하게 됩니다. 학교에 따라 상당히 많이 다른데 무조건 미케닉스는 누가 시작하든 먼저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미케닉스가 끝나게 되면 뭐 웨이브로 가든지 아니면 전기로 가든지 이렇게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뒤에 이제 다른 파트들 따라오는 거고. 그래서 보통 1년 과정 중에 이 정도 미케닉스, 웨이브, 일렉트리시티 그래가지고 대강 한 70% 정도를 커버하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뭐 그 이상도 좋긴 한데 많이 하면 좋긴 한데 근데 이제 많이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열심히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갔더니 학교에는 안 나오더라. 그거 안 하고 딴 거 하더라.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하는 많이 공통적인 그런 부분 위주로 교과 피직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리큘럼을 좀 짜놨어요. 그 다음에 약간 중급자 또는 학년이 조금 높은 학생 또는 지금 물리 처음 시작하려고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공부 좀 잘하고 그리고 물리나 이런 이쪽으로 관심이 있고 그리고 올림피아드라든가 이런 쪽으로까지 갈 그런 욕심이 있다 그런 학생들 또는 물리 하나도 모르는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학년이 높다 보면 선생님이 너 이거 들어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처음부터 하고 싶은데 근데 뭐 너는 학년이 높으니까 AP로 바로 가 뭐 이런 학생들 꽤 있어요 정말. 그런 학생들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피직스 1하고 C 미케닉스 이렇게 묶어놓는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시험 준비할 땐 달라요. 시험 준비할 땐 문제 스타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묶어서 공부할 수는 없는데 처음에 그 선행학습의 과정에서는 그 미케닉스 어차피 처음에 컨셉 준비할 때는 내용 자체가 거의 비슷하고 같이 묶어서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1년 과정 풀 커리큘럼을 할 생각입니다. 또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애는 국내에서 유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국내에서 물리도 하고 물리도 하고 뭐 했는데 근데 거기 어디에 속하느냐 이렇게 질문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2021년인가 2021년인가 하면 내년인가부터 또 그 대학 입시에는 요 물리 자체가 바뀌었을 텐데 지금 학생들은 그거보다 하나 전에 있는 그 물리 그 교과정에 있는 걸 배웠을 텐데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물리 1, 2 내용 자체는 AF6 지금 말씀드린 쭉 내용 전부 다 말씀드린 그 내용보다 사실은 조금 적습니다.
토픽 자체는 조금 적어요. 근데 문제 자체는 어려워요. 저도 못 푸는 문제 많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그 한국식 문제가 약간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이리저리 꼬아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는데 근데 내용 자체는 요거랑 거의 뭐 컴패러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리 1, 2 이런 거 배운 학생들은 뭐 조금만 더 하면은 그러면은 SAT 서브젝트 그러니까 문제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건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따로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서브젝트를 보는데 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 약간 사족처럼 그 저기 고급 수학이라고 되어 있는 거 좀 붙여놨습니다. 이게 higher method beyond calculus 이렇게 되어 있는데 calculus까지 학생들이 많이 하죠. 자,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이제 관심 있는 좀 더 어드밴스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다른 과목들도 많이 하는데 이제 가장 많이 오퍼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많이 하는 과목들이 멀티베리어블 일강, 그다음에 리니어 엘지브라 이런 과목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들도 이제 학생 문의하시면 아마 필요하면은 아마 강의가 개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멀티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캘큘러스를 조금 더 확장을 시킨 거고요. 그리고 뭐 대단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그다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캘큘러스 하는 거 그대로 그냥 조금만 뭐 계산 한 번 할 거 3번 하면 돼요. 그러니까 1차원이었던 거 3차원이 되는 것 뿐입니다. 뭐 다른 내용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재밌고 그다음에 뭐 꼭 필요하기도 하고 나중에 대학 가서 공부할 때도 그리고 피직스 공부할 때 멀티베리어블을 알게 되면 그러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늘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하게 되고 그다음에 리니어 엘지브라는 꼭 이공계가 아니더라도 뭐 인문 사회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쪽이라도 상당히 많은 꼭 필요한 그런 과목 중에 하나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멀티베리어블처럼 좀 복잡한 계산 이런 건 좀 덜 나오고 그 대신 좀 논리적인 사고 전개 이런 것들이 더 관련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과목들도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뭐 대강이나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상당히 일반적인 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직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마다 워낙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은 이제 따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상으로 대략 이번 여름에 준비가 될 그런 과목들의 분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